가방 속에 피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내의 가방이었습니다. 짙은 카키색 천 소재 오른쪽 어깨에 걸쳐 다니던 아내가 모텔리를 볼 때 항상 들고 다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그날 아침 출근 전에 열쇠를 찾다가 실수로 가방을 건드렸습니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안에서 작은 포장지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야스민 21정.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경구 피임약이었습니다. 도연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8번의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던 시절 의사 선생님이 처방 목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던 바로 그 종류의 약이었습니다. 그해 봄 두 번째 착상 실패 후 서윤이 침대 위에서 소리 없이 울던 밤을 기억합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아픔이 자신보다 더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자신보다 그녀에게 더 간절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두 사람은 8번을 버텼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포장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뒷면에 찍힌 제조일자를 보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눌러서 꺼내는 칸이 일부 비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복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과 쪽 다른 이유, 호르몬 조절, 생리주기 문제. 의사가 새로 처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윤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설득하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몇 달 전 친구 한 명이 술자리에서 꺼냈던 말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야, 거기 모텔 있잖아. 남자 혼자 오는 손님 꽤 많다며. 그 업종이 원래 그래? 도연은 그때 웃으며 넘겼습니다. 별말 아닌 것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20살부터 함께였습니다. 의심 같은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감정 자체가 자신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안에 약 포장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약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쏟아진 나머지 물건들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학년 국어 수업이 3시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손이 자꾸 핸드폰 쪽으로 향했습니다. 3교시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도연은 자리에 앉아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모텔 이름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위치, 가격, 기본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는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 링크가 떴습니다. 그것을 눌렀습니다. 후기가 43개였습니다. 처음 몇 개는 무난했습니다. 청결하다, 위치가 편리하다, 조용하다. 별 5개짜리 후기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잠깐 안도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보고 있나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15번째 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체크인 직접 해주시는데 진짜 친절하신 크크. 특히 남자 손님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기도. 다음에 또 올게요. 웃음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볍게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혼자 왔는데 사장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심. 분위기 좋음. 재방문 의사 있음. 사장님 덕분에 스트레스 풀었습니다. 진심으로. 31번째 후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 글자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말이 단순한 숙박 후기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교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처음엔 그것뿐이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아내를 두고 뭔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쾌함 아래에서 다른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분노 아래에는 더 어둡고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일찍 귀가했습니다. 서윤은 아직 모텔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후기 문장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서윤의 목소리는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텔 후기 봤어.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별로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남자 손님들 후기가 좀 이상하더라.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장사 잘 되면 그만이지. 서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스트레스 풀었다는 후기가 왜 숙박업 후기에 있어? 서윤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천천히 마셨습니다. 여유 있게. 그리고 물병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현 씨, 피곤한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시였습니다. 대화를 잘라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묻는 거야.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말을 해, 말을.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심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의심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세게 닫혔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에서의 첫 번째 충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다. 그날 도연은 연가를 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17년 교직 생활 동안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는 교감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몸이 아닌 다른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텔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교적 맑았습니다. 도연은 운전석에 앉아 모텔 입구가 보이는 방향으로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라디오는 껐습니다. 아무 소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 2명이 들어갔습니다. 커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우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아내를 감시하는 남편. 그것보다 더 초라한 것이 있을까? 시동을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남자 한 명이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모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 골목을 돌아 측면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원 통로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핸들 위에 멈췄습니다. 5분 후 서윤이 그 문으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일하다 나온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이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이 남자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친근한 몸짓이었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불편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백미러로 보았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확인하면 이 안에 든 것들이 정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고 나자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부 무너졌습니다. 의심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도연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서윤은 그날도 늦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밥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러다 도연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왜 그렇게 봐? 오늘 누구 만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측면 출입구 쪽에서. 오전 11시쯤. 서윤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빠르게. 미쳤어? 나 미행한 거야? 대답해. 대답은 무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컵을 싱크대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컵이 깨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거기 버티고 있는지 알아? 당신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퇴근하면 끝이잖아. 나는 하루 종일 그 좁은 데서 온갖 사람 다 상대하는데 아는 사람 좀 오면 반갑게 인사도 못해? 그게 의심받을 일이야? 말이 빠르고 거셌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속도에 밀렸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 나 못 믿는 거잖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말을 해. 아니면 의심하지 마. 그것도 못하면서 뭘 남편이라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뭘 남편이라고.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허함으로.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 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이 서윤의 어깨 위에 얹히던 장면. 서윤이 웃던 얼굴. 피하지 않던 몸.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궁해도 막혔습니다. 증거를 대도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는 이미 피의자였습니다.
목격한 것은 있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아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8번의 시험관 시술과 22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속으로 굴려보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한번 떠오른 뒤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사흘을 더 기다렸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정으로는 진실에 닿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심재원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화배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흥신소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주면 됩니다. 감정 말고 사실만 가져다 드릴게요. 심재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내려놓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아팠습니다. 결과는 11일 만에 나왔습니다. 심재원이 내민 파일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연도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측면 출입구에서 목격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심재원의 보고서에는 이름 대신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A. 일주일에 두세 번 방문. 숙박요금 결제 없음. 퇴실 시각 불규칙. 서윤과 식사 동행 이외 확인. 두 번째 B. 40대 후반. 같은 방을 반복 예약하고 체크인 때마다 사소한 불만을 제기하는 남자였습니다. 수건 상태, 에어컨 소음, 조명 밝기. 접수는 항상 서윤이 직접 받았습니다. 심재원은 짧게 덧붙였습니다. 컴플레인 빈도와 사장 직접 응대 빈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도연은 잠시 파일에서 눈을 뗐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넘겼습니다. 세 번째 C. 30대 중반. 이 남자는 모텔에 숙박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서윤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서윤이 먼저 나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남자가 자리를 떠날 때 서윤이 배웅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의 표정은 모텔 안에서와 달랐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집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네 번째 D.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등장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측면 출입구로 들어가 2시간 후 나왔습니다. 서윤과 겹치는 동선이 매번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패턴이 지나치게 규칙적입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전부 동시에요? 예. 시간대가 겹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원은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먼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설고 차가운 것이 가슴 한가운데 고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 아래에는 믿고 싶지 않다는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20살에 만났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도 함께였습니다. 시험관 시술 8번의 고통도 함께 견뎠습니다. 도연은 그 세월이 자신에게만 진짜였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파일 한 권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심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번째입니다. 모텔 직원입니다. 20대 남성. 서윤 씨가 직접 채용했고 이름이 카카오톡 첫 화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윤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아니라 숨처럼 나왔습니다. 서윤은 잠깐 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도로 집었습니다. 피곤해. 이서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까지 붙여서.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A, B, C, D. 그리고 모텔 직원.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단단한 침묵이었습니다. 서윤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명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가?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러.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연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방향도 없이. 오래 걸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도 걸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방법이 필요하다. 도연은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분노로 말하면 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로 말하면 이용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유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2잔 끓였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말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나왔습니다. 뭔가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딱 3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지나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안 봤어.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안 봤다고. 당신은 항상 성실했어. 책임감 있었고 나쁜 남편 아니었어. 근데 나는 없었어. 당신 옆에 내가 없었다고. 당신이 보는 건 항상 가정이었고 아이였고 미래였어. 나는 그 도구였어. 도연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야? 이유라기보다 그냥 그랬어. 담담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했다는 듯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태도가 배신보다 더 낯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8번 기억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너를 안 봤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병원 복도에서 내가 울 때 나는 내 손 잡고 있었어. 그게 도구로 보였어? 내가 못 봤던 게 아니야. 내가 보여주지 않은 거야. 보여주는 대신 다른 데서 채운 거야. 서윤의 손가락이 커피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캐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였습니다. 며칠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 하나. 서윤이 식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나가서 살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도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변호사한테 물어봐.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에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돌아올 것 같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닫히면서 무언가가 완전히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22년의 무게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무게는 가방 안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자신이 들고 다닌 것들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 기다림, 합리화, 모른 척. 그것들을 오늘 식탁 위에 전부 내려놓고 왔습니다. 분노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허탈함도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것이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앞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돼? 밥 한번 먹자.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맑았습니다. 도연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22년의 결혼 생활이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 골목을 걸으면서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아내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몰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믿으면서 보낸 그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2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한 명도 아닌 5명과 의도적으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돌아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안 봤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사랑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용서해야 할 것 같고 보고 만 것들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 도연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